왔어. 이야. 아, 힘들게 낚는다. 야,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수몰나무 뿌리 쪽에 최대한 바짝 붙여서 피칭으로 넣었더니 나오면서 따라 나와서 물어주면서 너무 힘들어요, 낚시가. 자, 적지만 채터베이트로 선수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락입니다. 요즘 뜻하지 않게 낚시를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6월 첫째 주는 화살촉 오징어 낚시를 갔는데 오징어 선상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집어등이 고장나는 바람에 낚시도 못하고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둘째 주는 베스 낚시를 갔는데 낚시를 하다가 가이드 모터가 부러지는 바람에 또 철수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제목처럼 채터베이트의 선택 기준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베스 낚시는 빠른 패턴 낚시입니다. 탐색 루어로 빠르게 탐색을 하고 탐색한 정보로 그날의 하드베이트를 선택을 해서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찾은 패턴 속에서 렁커를 잡을 수 있는 패턴을 찾는 것까지가 제가 추구하는 패턴 낚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탐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루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바로 스피너 베이트와 채터베이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채터베이트입니다. 저는 베스 낚시의 시작과 끝을 탐색 루어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본이 되는 채터베이트만으로는 정보 수집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채터베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블레이드 판 뜰린 부분을 강, 중, 약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채터베이트를 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강보다 약한 걸 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보다 약한 걸 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 떨림과 약한 떨림의 채터베이트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판이 밋밋합니다. 그래서 떨림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속도가 넘어가면 이 떨림이 깨지면서 리액션이 일어나는 그런 게 대부분의 채터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 떨림과 약한 떨림의 채터베이트를 찾는데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채터베이트는 중간 떨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메가베스 제품인데 로빈 블레이드라는 제품명으로 나온 채터베이트거든요. 자, 이걸 자세히 보시면 블레이드 판이 반으로 살짝 접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떨림 폭을 많이 잡아줬고, 그리고 릴링을 빠르게 해도 강한 떨림처럼 판의 액션이 깨지는 게 아니라 어느 속도까지 올라가도 일정하게 떨림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상당히 쓰기 편한 채터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중간 떨림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떨림을 가진 채터베이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몰릭스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러버 바이브레이션 지그라는 제품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블레이드 판과
헤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떨림을 많이 잡아준 제품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봐도 캐스팅에서 릴링을 해보면 거의 로드에 떨림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떨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터베이터에 사용하는 트레일러 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채터베이트의 트레일러 웜은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거든요. 사용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강한 떨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채터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섀도우웜, 꼬리웜처럼 있죠. 이런 떨림이 강한 트레일러 웜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간 떨림이나 약한 떨림의 채터베이트에 이런 강한 떨림이 있는 트레일러 웜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랄까 이게 루어와 웜의 떨림에 이질감이 생겨요. 몸통은 약하게 떨리는데 꼬리가 강하게 떨림을 인해서 이런 조금 이질감 때문에 베스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씩 느껴서 저 같은 경우는 약한 떨림에는 이런 꼬리가 스트레이트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진동 떨림이 이 꼬리에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거의 일정한 떨림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채터베이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간 떨림이나 약한 떨림을 사용을 할 때에는 필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떨림이 강할수록 그다지 효과를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수록이면 약한 떨림이나 중간 떨림을 사용할 때는 트레일러 웜 꼬리를 이렇게 스트레이트 계열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이제 필드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면 필드에 도착해서는 무조건 처음에는 강한 떨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약한 떨림부터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무조건 강한 떨림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수심층을 나눠서 바닥부터 탐색을 합니다. 바닥을 탐색을 할 때는 무조건 바닥을 읽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쯤에 포인트가 형성될 것인지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베스들이 어디쯤에 붙어 있을 것인지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꼭 바닥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베스가 어디 수심층에 있는지 그때부터 이제 하층부터 중층, 상층까지 이렇게 탐색을 해 나가는데 거기서 정보가 얻어지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드베이트 낚시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서 나가면 되고요. 여기서 정보를 얻지를 못했다 싶으면은 다시 중간 떨림의 채터베이터로 넘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층부터 중층, 상층 이렇게 탐색을 해서 베스들의 유용층을 찾고 거기서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낚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릴링 속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제 하드베이트 낚시에 있어서 이 릴링 속도에 대한 부분은 제일 나중에 선택을 하신다고 보고 그 나머지를 일단은 최대한 바꿀 대로 바꿔보고 안 되면은 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이 속도에 대한 덫에 빠져버리면 하드베이트 낚시는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하드베이트 낚시는 못합니다. 그러면 원 낚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채터베이트의 사용 설명은 짧았지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낚시하시는 분의 몫이기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탐색 루어로서의 스피너 베이트와 채터 베이트를 따라갈 수 있는 루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루어를 태클 박스에만 넣어 두시지 마시고 사용 시간을 늘리고 베스를 잡아가면서 루어에 믿음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투자한 시간만큼 하드베이트는 보상을 해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필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